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매화틀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똥통을 가져가거든요. 누가 가져가냐면 어이가 가져가요. 네, 왕의 주치의죠. 이 어이가 근데 또 직함이 하나 있어요. 별명 같은 게 뭐냐면 상분직이래요. 상분직. 상분직. 여기에 분자가 바로 똥 분자거든요. 지금은 의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름 기득권 뭐 이런 건데 똥을 맛보고 씹고 뜯고 맛본 다음에 건강 상태를 이렇게 유추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어 저기 일단 그 내시부 수장한테 말한대요. 이렇게 물음변이 나왔군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는 건요. 수락관으로 간대요. 음식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왕이 드시는 음식을 조절해서 다시 좋은 변이 나올 수 있게. 요렇게 똥과 건강 상태와 식단 관리가 이렇게 우리 아메이처럼 원라인 시스템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상태가 똥으로 확인될 수 있다. 네, 굳이 맛을 볼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음식, 식단을 조절해서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전에 알았나 몰라요. 자, 그런데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여러분 개인 주치의 있으세요? 어떻게 뭐 수락관 있으세요? 아무도 안 해주죠? 그래서 아메이가 준비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저도 되게 공부하면서 어렵기도 했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연구 프로젝트를 이제 지시했대요. 자, 이걸 이제 합시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빌 게이츠도 세상을 바꾸게 될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았는데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았어요. 한 분을 더 볼까요? 네. 구글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요. 이미 게임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확 바꿔놓는 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오기 전까지의 게임은 어떤 게임이었냐면요. 이런 게임이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뭐 작품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유방 절제 수술한 걸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본인이 DNA 검사를 했더니 뭐 80몇 프로 너무 높은 퍼센티지로 유방암에 걸리게 되겠더라는 거예요. 실제 엄마, 이모, 뭐 사촌 언니, 여동생이 다 걸렸대요. 유방암으로. 그러니까 애들도 불안하고 본인도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이렇게 종전의 어떤 헬스케어 산업의 기본 바탕은요. DNA, 나의 DNA로 가족력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 대대로 암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줄을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가 갖고 있는 DNA, 머리카락이 곱슬해요, 눈이 초록색이에요.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잘 보이시지도 않을걸요? 위에 머리 쪽에 보면은 찐노랑, 연노랑 요런 거 정도. 요런 거 정도의 차이밖에 없대요. 생각해 보면 눈이 세 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팔이 세 개인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 미미하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DNA는요. 이렇게 다양하대요. 왼쪽에 보면 초록색과 빨강색과 주황색이 엄청 비율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굉장히 훨씬 더 다른 많은 다른 양상을 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 이 다른 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메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 하버드 의대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거에 따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질병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요거를 묶었을 때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13개의 질환 중에 12개가요. 우리가 알고 있던 DNA, 우리 몸의 DNA보다 뭐에 영향을 더 받는다? 미생물의 DNA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뭐 했나요? 저보다 저 안에 있는 미생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완전한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DNA는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는 이런 수술을 감행했죠. 그런데 우리 미생물들은요, 음식의 변화로 유익균의 어떤 뭐 첨가 이런 걸로 비교적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하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진짜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그냥 총칭하는 말이에요. 입에도 있대요. 피부에도 있대요. 근데 95% 이상이 대장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한번
개념이 조금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저랑 제 파트너들이 공부를 하고 해도 잘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또 한 번 더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죠?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돈 주고 사 먹어요. 얘는 유익균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내에는 착한 녀석도 있지만 조금 양아치 같은 애들도 있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듯이. 그런 애들은 이제 유해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유익균이 좀 많아야 장 상태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유익균이 먹을 먹이가 풍성하면 되거든요. 이 먹이의 이름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자, 먹이는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유익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자, 그럼 얘가 먹고, 착한 애가 먹고, 무언가를 뿅 하고 만들어요. 그거의 이름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포스트바이오틱스가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건강의 모든 것과 직결이 되더라고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광범위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수능으로 치자면 국영수 정도라고나 할까요? 가장 중요하죠. 국영수 포기하고 인서울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국영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단쇠지방산이에요. 단쇠지방산은 제가 따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너무 예쁘죠? 조영선 리더님께서 그때 자료로 보여주셨는데 막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안에 막 뭐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 막 이렇게 보는 거 그거 같아요, 저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장과 점막과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먹이, 유익균, 유해균, 그리고 걔네들이 만든 대사물질 이런 애들이 다 이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점막, 그리고 여기가 장세포예요. 장세포 아래는 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축구할 때 니 아무리 잘났어도 수비수가 막 골대 앞에 와서 골 넣으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원래 우리의 몸이에요. 이 자리를 지켜줘야 건강하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식단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서구화된 식단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서구화된 식단이 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쭉 조사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황폐화가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 장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어. 우리가 그렇죠. 공급하는 것 중에서는. 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먹는 거는 이제 사람이 소화를 시키잖아요. 위를 통과하고 소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사람이 이제 흡수를 해요. 근데 대장에 대부분의 이제 미생물이 모여 있는데 대장에 있는 애들은 사람이 먹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먹으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서구화된 식단,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나 밀가루나 이런 네. 그 백미, 이런 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소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생물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생물이 굶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생물이 굶으면 미생물도 먹어야 되니까 장에는 점막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입안에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점막이에요. 장도 이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 점막을 미생물이 먹죠. 배고프니까. 그럼 궤양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장이 이제 약해지고 구멍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장이 뚫리면서 그 안으로 장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가면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염증은 만병의 원인이에요. 암부터 시작해서 이런 염증성 질환, 아토피 같은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 네네네네. 뇌, 치매, 어.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 다 염증과 관련이 있는데 염증이 생겨요. 장애. 네, 장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장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전신으로 가고요. 마지막으로 뇌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잘 안 먹이면 결국은 이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질병으로 가고 여기 보니까 장내 미생물 뭐 이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뭐 파킨슨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다음 자 그다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단이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신 분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이신 천종식 교수님이세요. 국내파 중에서 가장 권위자이시고 김미경 강사님이 막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점막을 먹는다고요? 막 이렇게 되게 놀라는 모습 보셨죠?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자, 아까 리더님들이 다 같이 보셨던 장면이에요. 여기 안에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펼쳐져 있고요. 여기가 장점막, 그리고 여기가 장세포라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 혈액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요 화면을 이렇게 딱 돌려놓으면 이 옆에 화면이에요.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블럭처럼 놓여져 있는 게 장세포고요. 그 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점막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은요, 위에 써 있죠. 건강한 장. 그리고 요쪽에 있는 세 개 위에는 리키, 그러니까 새고 있는 장. 이게 비리비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보시자는 거죠. 자, 제가 아까 국영수다. 수능 치는 거면은 국영수에 해당된다. 그게 바로 단쇠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 중에 가장 주요한 게 단쇠지방산이다. 이 단쇠지방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뒤에 잠깐 이렇게 시트를 보여드리면 장내 환경을 5, 6을 유지해갖고 유익균이 아주 딱 살기 좋게 만든대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강한 장의 균보다 요게 좀 비실비실한 장이 수가 줄어든 거 보이세요? 균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5만 가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살고 있고 특히 유익균이 잘 살고 있어요. 단쇠지방산이 만들어졌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먹이를 일단 안 먹기 시작해요. 피자 먹고 짜장면 먹고 우리 아까 전에 백미에다가 이렇게 된장찌개 국 말아 먹어봤자 별로 없어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먹을 게 없어요. 그걸 굶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 점막을 먹기 시작한다네요. 자, 그래서 장 점막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서 단쇠지방산이 또 하는 주요한 역할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넘기면서 합니다. 타이트 정션. 이거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블럭과 블럭 사이를 이렇게 딱 쪼매고 있는 거. 이게 단쇠지방산이 하는 주요 역할이래요. 그러면 이 사이로 원래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점막 먹어치웠죠. 그러면서 막 단쇠지방산 없으니까 유해균 애들이 막 이렇게 비실비실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누수된 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원래는 얘네는 일로 갈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혈액까지 간다. 그죠? 근데 이 혈액이 장의 혈액, 뭐 어디 간의 혈액이 구분이 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 돌잖아요. 이 염증성 반응을 가진 것들이 온 몸을 돌면서 우리 몸 여기저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 높으신 분 보면 어떤 때는 막 다리가 퉁퉁 부었다가 어때는 팔이 부었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더라고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단세지방산이 이렇게 세포간 이거를 짱짱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을 유익균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균이 종류가 다양하겠죠. 유익균들이. 다양할수록 건강한 거고 나중에 그 지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요. 네, 운동 물론 뛰면 제일 좋은데 저도 다리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 단쇠지방산만 잘 있어도 장 운동도 좋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우리 몸에 너무 좋지만 치명적인 단점, 흡수율이 낮잖아요. 이 흡수율도 높여주고 콜레스테롤도 조절해주고 뭐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국영수라고. 그런데 제가 꼭 마음에 드는 건 마지막입니다. 지방의 축적을 억제한대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 소비자 중에 한 명은 그럼 나 단쇠지방산 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쇠지방산은 제품으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네, 유익균의 먹이를 잘 먹어주고 부족한 유익균을 이제 포함시켜주면 얘네가 먹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쇠지방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몇 장의 슬라이드가 어마무시한 영어와 함께 아주 어려워 보이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윗줄만 읽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는 장이요. 각 기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게 바로 장 조직 축 이론이거든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유수한 그 전 세계적인 박사님들이 다 연구가 끝났어.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무엇과 연결이 됐냐면요. 뇌, 피부, 뼈, 지방 조직, 간, 심장, 신장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쇠지방산 아주 안 끼는 곳이 없어. 단쇠지방산이요. 여기저기 다 껴요. 폐랑도 관련됐고요. 심장, 심혈관계랑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간, 콩팥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일 신기했던 건 요거예요. 장, 뇌, 축. 이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잠이 안 와. 이름은 왠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잖아요. 매우.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뇌에서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익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내는 포스바이오틱스. 그 중에 하나가 가바거든요. 가바가 여기에 충분해야 잠을 잘 자요. 근데 만들어지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에요. 장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장에서 95% 이상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대요. 이게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럼 내가 명상을 하고 뭐 이런 거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만들어지는 태생 자체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청, 뇌청이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보면 너무 재밌죠. 나 콜레스테롤 높아 평소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장내 미생물이 적어요. 나 잠이 안 와. 그럼 잠을 관장하는 가바라는 물질이 그 장내 미생물이 적어요. 나는 왜 이렇게 단백질만 먹으면 이렇게 부대끼고 막 걱걱거리지? 단백질을 대사하는 미생물이 적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신기하면서도 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자, 요거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실게요. 확실하죠? 우리의 건강 상태가 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옛날에 똥 찍어 먹던 어이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변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메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실력을 가진 회사와 협력을 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해서 요걸 가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단을. 그것까지 아메이가 다 책임을 지거든요. 이제 진짜 마일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HEM이라는 회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 분석을 가장 잘하는 회사예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요. 유익균과 그가 만든 대사산물 두 가지 듀얼 분석이 가능한 게 국내에는 없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빌헬름 콜자펠 교수님. 네, 그러니까 빌 교수님이라고 제가 그냥 부를게요. 이 빌 교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는지 여러분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83년생인데요. 1969년부터 이 연구만 하셨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때 조영선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논문 편수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SCI급 논문을 100편 좀 넘는다. 그러면 와 200편? 와 막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무려 300 몇십 편을 가지고 계시대요. 가장 권위 있는 논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다 뭐다? 미생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 되게 실력 좋은 파트너를 만났죠, 아메이가. 그래서 우리 빌 교수님이 계신 HEM이 요거를 듀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 필요한 거. 분석은 끝났어. 어떤 유익균을 넣어주지? 이 유익균은 누가 담당한다? 최고 뉴트릴라이트가 만듭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짜잔 이게 듀얼 분석이래요.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분석을 하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HEM의 독자적인 기술이래요. 딴 데서 따라할 수 없는 건데요. 얼마 전 건강 강의에서 이렇게 장준기 리더님께서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결혼을 하는데 좀 약간 스타일도 다르고 좀 이런 남자 6명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선택해요. 그러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나랑 좀 이렇게 대화가 진척이 되고 좀 이렇게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애가 누군지를 살아봐야 알잖아요, 사실. 요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이해가 빡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똥을 분석했어요. 이런 미생물이 부족하시네요. 이 유익균이 이게 부족하시네요. 나왔는데 어떤 환경,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장 상태가 좋아질까요를 6가지 실험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이 배양액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해보고 와 넣었더니요. 2번 캡슐 상태로 넣었더니 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지대로 살아납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2번 유익균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6가지의 상황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가지가 나왔거든요. 이 6가지가 6가지 유익균? 이게 아니에요. 30종 정도의 유익균을 이렇게 저렇게 배합해서 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사이클이 생겨나겠죠. 변, 건강 상태, 우리 유익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HM이 계속해서 정보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걸로 저희는 기대하냐면요. 완전 퍼스널한 시대까지 가는 거죠. 이게 6개가 아니고 16개, 26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일 제품이 아니고 무지하게 흥분돼 보이죠? 네, 이건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가 실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희는 둘째가 이걸 했거든요. 이거는 일단 저희 아이는 아니고요. 우리 그룹의 리더님이신데 여기 옥색깔, 이 보석 같은 이게 표준이에요. 요 정도 안에는 좀 들어가 주시면 좋다. 요런 건데 이분이 자 우리가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걸 리딩을 할 수 있어요. 유해균과 유익균의 어떤 적정성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괜찮으신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조금 약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2번을 제안받으셨어요. 2번을 드세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드셨더니 어떻게 됐나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분의 대사 산물 중에 어떤 특정 뭐가 부족해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이 있었겠죠. 뭐 복부 불편감이라든지 수면에 약간 불편하셨던지 그런 것들이 개선되었다.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학점에서 짜잔 4개월 만에 B학점을 맞으셨어요. 네, 지금 드시고 계시면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양성도 좋았지만 더 좋아지셨고요. 또 한 분, 그래서 단순하게 이 유익균을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거 아무리 먹어줘도 지속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식단과 운동과 물을 어떻게 드실 건가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대로 하면 개선되겠죠. 자, 두 번째 분도 저희 팀의 어떤 리더님이신데 이분은 다양성은 굉장히 좋으신데 유익균이 좀 적으시고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조금 적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시다. 그러면 그 원인도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생제를 꾸준히 드신다든지, 그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유익균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분도 가이드 받으신 6번을 4개월 동안 드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좋아질 수 있어요가 아니고 좋아졌어요. 4개월 만에요. 제가 아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온갖 그 질환들과 내축, 장 무슨 축해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건강이 좋아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하도 그 장내 미생물이 먹을 게 없으면은 장 점막을 긁어 먹으면서 막 이 뒤죽박죽이 된다. 이걸 저희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제가 외부에 나갔을 때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식이섬유 한 숟가락 먹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피자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해줍니다. 네, 요 안에 보세요. 미생물이 먹을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야채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거 먹을 때 양심적으로다가 이런 식이섬유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네, 나쁜 거 먹을 때 안 먹으면 가장 좋지만 이런 거 보충적으로 챙겨주시는 거. 제가 그래서 깨알로 파이버비츠 식이섬유 요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둘째 아이의 똥 검사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네, 상위 5%. 빠밤. 엄청나죠? 살이 조금 찐 녀석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면역과 인지 수면은 좋지만 체지방 조절은 좋지 않대요. 그래서 살이 쪘나 봐요. 그리고 탄수화물 관련된 거가 안 된다고 하니 제가 조금 비율적으로 탄수화물을 조절하겠죠. 네. 그리고 운동 부족한 게 이 미생물 상태에서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세요. 수면은 어떻게 하세요? 물을 더 섭취하세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긴 좋더라고요. 아직은 어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냥 여담인데 4년 전에 저희 큰아이 때문에 일본에 보내서 타액으로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요. 27만 원이었거든요. 당시 돈으로. 근데 그거보다 이 22만 원짜리가 저는 훨씬 실한 거예요. 왜냐? 솔루션이 있으니까요. 그 27만 원짜리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가 없어요. 솔루션이. 근데 이거는 정확한 솔루션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요걸 따라하면 이제 저희 아이는 4번을 받았거든요. 4번을 꾸준히 먹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공유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디테일한 솔루션들이 도착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영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적의 건강. 80여 년 넘게 뉴트리라이트가 지켜온 생각. 하지만 남들에게 최적이 꼭 나에게도 최적일 수는 없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춘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마이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우리 몸의 또 하나의 주인 39조 개의 미생물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의 조화 속에서 건강해지듯이 마이크로바이옴도 다양한 미생물들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대사물질이 소화, 면역, 대사, 신경에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은 몸 전체 건강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은 국내 유일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듀얼 장건강 분석으로 장내 미생물들의 다양성, 유익균과 유해균 분포는 물론
미생물질의 대사물질까지 체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부터 라이프스타일 플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집요하고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마이랩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